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번 회차에서. 그렇지만 통계는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어렵다는 얘기지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본 평균이나 이제 정기분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종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 대칭인 걸로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비교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일단 얘를 문제 풀 때마다 수학하고 영어를 그대로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수학을 제가 확률 변수 X로 바꾸고요. 영어는 확률 변수 Y로 바꿀게요. 그냥 얘네가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 수학은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20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얼마? 20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고 영어가 지금 평균이 65고 표준편차가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Y 평균 확률 변수 써주시고 오늘 난리 났네. 65에서 표준편차가 얼마? 10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수학 점수는 몇 명을 추출할 거냐면은 16명을 추출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n이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n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n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때 p2가 더 커지도록 하게 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표준화시켜서 문제에 비교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인원을 16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얘는 표본 평균이 50이 되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는 얼마? 4, 5의 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영어 같은 경우는 65에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n을 모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10의 제곱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때 얘네 그림 그려놨을 때 60 이상, 63 이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60 이하? 63 이하? 60 이상, 63 이하.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려서 볼게요. 일단 수학 먼저 보시게 되면 평균이 지금 얼마? 50이고 지금 표본 표준편차가 S가 5가 됩니다. 이때 얼마 이상이냐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0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오늘 전부 다 지금 문제가 0.5에서 빼주는 스타일이 나와있네? 그럼 여기가 지금 여 확률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 차이가 얼마 차이나? 이 친구는 차이가 10 차이 나죠? 그럼 지금 5 곱하기 Z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Z는 얼마? 2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실제 얘의 면적은 얼마가 되냐면 이 친구의 면적은 0.5에서 P가 Z값이 2가 되겠죠. 근데 저 계산을 딱 안 할게요. 일단 요 상태로만 딱 두고 영어까지 본 다음에 제가 계산을 딱 할게요. 그냥 영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는 다 Y가 될 거고 역시나 정규부 그려주게 되시면 얘는 평균이 얼마지? 65가 되겠고 표본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10이에요. 얘는 얼마 이하라고 했냐면은 63 이하예요. 그러면 63은 여기 있겠고 63 이하니까 또 마찬가지 얘도 0.5에서 빼주는 구간이네요. 맞니? 그러면 얘 값을 또 찾아야 되니까 이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 2 차이 나죠. 그 다음에 Z 시그마 하게 되면은 Z는 다 모르겠고 자 루트 n분의 10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음수 아니에요? 어차피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절대값 쓰시면 됩니다. 상관이 전혀 없어요. 다들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절대값 0을 기준 표준화시켰을 때 0을 기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얘 면적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0.5에 옆에다 비교 좀 해주면 0.5에서 내가 지금 뭔진 모르겠으나 Z값을 뭐 Z1, 2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면적이 이 확률이 딱 얼마냐면 P1이야. P1. 얘는요. 이 친구는 0이니까 지금 P2인데 누가 더 커야 되냐면 P2가 더 커야 돼요. P2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게 되면은 자 얘는 지금 고정값이 딱 정확히 빼는 값이 정해져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얼마? 우리가 Z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 왜? N값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P2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면은 같은 0.5에서 얘가 더 큰 걸 빼줘야 될까? 작은 걸 빼줘야 될까? 얘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빼주는 요 면적이 이렇게 생각할게. 이 면적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 면적이에요. 우리가 빼주는 요 면적이 바로 요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덜 빼줘야 된다고. 덜 빼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값이 더 이쪽으로 당겨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작아지겠죠. 아, 그러면 Z값이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네. 이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얘가 5가 되겠고, 결국 Z는 5분의 루트 n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Z2가 되겠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이쪽으로 더 당겨져야 되기 때문에 Z값이 더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 이제 마지막에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2보다 5분의 루트 n이 작아야 됩니다. 맞니?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10이 되겠고 루트 n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이제 n값 제곱시키면 얼마?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얘가 상황이 성립된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100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치게 되면은 이렇게 놔도 괜찮아. 이렇게 놔도 괜찮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어차피 지금 Z값으로 빠지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냥 뭐 알파로 놔. 그냥 얘를 베타로 놔.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되겠지? P2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0.5 마이너스 알파보다 0.5 마이너스 이제 베타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야. 얘는 없어지죠. 맞니? 양변에다 이제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 알파 베타는 되겠지. 근데 내가 이 알파 베타는 확률을 나타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값들은 뭐지? 얘가 Z1이라고 하고 나는 이제 여기 Z2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Z1, 얘가 지금 누구야? 수학의 Z값이 되겠고 이 친구 얼마? 영어의 Z값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Z값 싸움이에요. Z값 찾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 이제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